한 번 보면 취업 생각, 두 번 보면 취업 문터. 세 번 보면 취업 성공. 안녕하십니까, 취업엔 박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세은입니다. 상은 씨, 네.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평소에 잘 못 보는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두런주도 두런두런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예, 그러게요.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네. 떡국도 먹잖아요. 먹을 게 많습니다. 또 드실 생각을. 네. 예. 굉장히 민족 대명절 설인데요. 사실은 이때 반갑지만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청년 맞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 이때 정말 주변 사람들의 그런 관심과 걱정까지 한 몸에 받잖아요. 맞아요. 네. 용돈만 주고 하시면 얼마나 좋아, 세상에. 그러니까요. 어? 너 아직도 저 취직 못했니? 아. 너 아직도 결혼 못했니? 네. 어?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네, 뭔가요? 오랜만에 만난 친척분들이 네. 너 왜 이렇게 살쪘냐? 야, 너 왜 그래? 그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아, 사실이지만 꼭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냐고 저는 그런 네.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 사실 이런 말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뭐 저기 뭐야 꼭 이렇게 표현해도 또 말이 다르잖아요. 맞아. 너 왜 이렇게 직업이 직업을 못 구해서 이런 거보다는 손 딱 잡아주면서 우리 네. 조카야 잘 될 거야. 네. 열심히 해.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올 설에는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모인 만큼 정말 진심 어린 그런 덕담 나누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취업엔 서울 특집으로 마련한 순서 스페셜하게 함께 하실 텐데요. 정말 이 취업계 전문가분들 저희가 한 자리에 모두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2012년 취업 전망과 트렌드 지금부터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자, 취업의 설날 특집 함께 하실 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인사PR연구소의 우리 듬직한 윤호상 소장님. 자, 그리고 한국커리어개발원 표영정 대표님. 네. 자, 커리어의 조지현 컨설턴트, 그리고 한국서비스평가원의 장양호 실장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꽉 찼어요? 그렇습니다. 국내 최고의 취업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거든요. 네. 저희 오늘 서울 특집인 만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정말 네. 우리 이게 전문가들이 다 모이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의외로 또 자주 모이시나 봐요. 네, 다들 그렇게 또 일이 많지는 않으신 것 또 같아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예. 네, 자 먼저 우리 그 청년 구직자들은 도서관에서 과연 취업 공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또 겨울 방학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학생들 분위기가 어떤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어떤 분께서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실까요?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아마도 이 설 연휴를 즐기기보다는요, 그 초긴장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상반기 공채 시즌 대비해서 그 전쟁을 준비하는 장수처럼 자신의 부족한 스펙을 쌓기 위해 아마 많은 고민과 함께 노력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준비 속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요. 네. 자신만에 맞는 맞춤형 취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 금세 갑니다. 맞아요. 3월이면은 네. 새로운 채용의 그런 문이 활짝 열리게 될 텐데 네. 이 시기말로 정말 발빠르게 대응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될 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1부는요, 올해 그 채용 시장을 저희들이 아주 그냥 주도 면밀하게 네. 점검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키워드를 알아보는 2012년 채용 시장 전망과 트렌드.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새해 취업 기상도 흐림입니다. 첫 키워드부터 좀 네, 씁쓸한데요. 처음부터 흐림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해 채용 규모보다 올해 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예, 어떤 분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예, 그 최근에 그 뉴스 기사를 보더라도요. 그 아직까지 30%에 달하는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또 70%에 달하는 기업들은 작년 대비해서 채용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기업들의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 상황이라든가 또 경제 위기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기업 간에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어떤 새로운 투자나 또 인력 규모를 늘리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뿐만 아니라 은행권 채용도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올해보다 약간 늘어나거나 뭐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은행권 연합회가 내놓은 2012년 채용 계획을 보면 우리 국민은행 등 15개 은행에서 6,659명을 채용할 계획인데요. 네. 이것은 작년 규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저 설 연휴 특집입니다. 우리가 저 처음부터 이렇게 어두우면 안 돼요. 이래서 우리의 저 희망전도사 우리 장 실장님은 좀 더 좋은 소식을 좀 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네. 전체적인 채용 시장이 축소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여성이나 지방대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용 시장이 전반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에는 SK CNC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132%가 증가한 180명, 그리고 지방대생은 170여 명, 그리고 채용이 전체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신규 인원의 25% 정도는 확대된다고 합니다. 네. 조금 늘어난 부분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좀 어두운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업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네. 어떻습니까? 예, 그 전망이 사실 밝지 않습니다. 업종 분야를 보시더라도요. 또 뭐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이 가장 살기 좋은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래요. 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조 산업, 그 중에서도 장치 산업이나 또 석유화학 같은 산업들은 중국에 밀려난 지 오래고요. 또한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반도체 산업도 굉장한 글로벌 경쟁으로 삼성이나 LG 특정 사업부만 하더라도 적자를 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산업들이 이제 앞으로 뜰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즉 예를 들면 2차 전지 산업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또 관광, 의료라든가 서비스 산업들이 앞으로 좀 밝은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뭐예요? 2차 전지 산업. 요즘 자동차, 하이브리드 이런 쪽에 또 많이 전지가 필요로 하는데요. 예, 그런 분야에는 아직까지 많은 그 기술 개발이나 그런 시용 면에서 그 개척해야 될,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좋네요. 예. 네, 네, 업종보다는 네, 네. 예, 직무 쪽으로 그러니까 직무별로 취업 전략 준비하시는 것도 이제 불안계는 이제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일단은 뭐 그 영업이라든가 이렇게 그 기업의 이익에 정말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영업이나 영업 관리 쪽은 아무래도 불안계에 더 채용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고요. 네. R&D라든가 이렇게 장기 투자가 필요한 종목은 약간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영업이나 영업 관리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네.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네. 저 죄송한데 저 R&D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연구 분야를 말합니다. 아, 그래요? 아까 아, 2차 죄송합니다. 전지 같은 경우도 예.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데요. 그런 연구 쪽을 말하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게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네. 너그러 이해해 주시고. 저희 예. 취업엔에서 이제 궁금증을 담당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좀 업종별 또 직종별로 저희가 전략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익부 빈익빈 참 취업시장에서 이렇다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무거운 분위기예요. 이게 뭐 네. 올해뿐만 아니라 늘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이런 부익부 빈익빈이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취업시장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올해가 굉장히 침체되려고 예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경쟁률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원자나 업종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업종보다 신입사원 선발이 적게 예상되는 건설, 조선, 철강 등의 전통적인 제조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 같고요. 또한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대기업, 그다음에 지원자 없이 인력난이 항상 문제가 되는 중소기업 간의 인력 불균형 현상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윤 소장님 오늘 또 첫 인자 한번 나왔고요. 네, 저는 참 이게 너무 정감 어려요. 이 말투가. 네.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각도의 어떤 양극화 혹시 있습니까? 예, 그 방금 우리 윤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기업 간에도 양극화가 있듯이요. 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 간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취업 준비가 사실 혼자 하기에는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죠. 기업이 다양한 측면에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많은 구직자들이 컨설팅을 받거나 또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이나 자격증 이런 걸 취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이런 의미는 사실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걸 다 취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 기업에 맞는 스펙 쌓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취업시장에서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된다고 하면, 그렇죠. 이때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를 냉철하게 반성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네. 맹목적으로 대기업에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성장 가능성, 적성 등을 냉철하게 고려해서 오히려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중견이나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여기서 축적한 후에 큰 조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올드리키로 다시 한번 태어날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정부가 이런 시체에 맞춰서 네네. 그 중견기업을 양성하겠다는 정책을 올해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중견기업군이 확충이 돼야 뭐 수출, 고용, 성장 이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2015년까지 120만 명의 일자리를 양성할 3,000개의 중견기업 양성을 하겠다는 발표를 해놓은 상태니까 네. 일단 중견기업 쪽으로 시야를 넓혀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기업 중에 중견기업인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여러분 시야를 조금만 더 넓히시면 많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올해 취업시장 전망 트렌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일자리 경쟁률 상승을 꼽아 오셨는데요. 네, 자, 공공일자리 경쟁률 상승. 자,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일자리를 좀 많이 늘릴 거라고 발표를 했죠. 어떻습니까? 네, 많이 늘리는 대신 또 원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네. 경쟁률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공공기관은 기존에 항상 정권 임기 말에 되면 공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사기업과 달리 열린 채용으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선호하는 게 많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열린 채용 뒤에는 항상 공기업에서는 필기 시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업보다는 장기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요? 또 뒤에 필기 시험이 또 숨어 있었군요. 자,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도 역시 올해 그 고졸 채용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그렇다면 또 대졸 구직자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보면은요, 그 전문계졸 날개를 달다라는 프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프로가 여학생이 좀 중심이 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우리가 반면에 고졸과 대졸은 어느 기업이든 그 조직이나 업무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고졸이 할 수 있는 일과 또 대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까지는 많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줄어든다면 대졸까지도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함께 줄어드는 경향이 전체적으로? 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장 실장님? 네, 최근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권에 대해서 고졸의 우수한 채용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 기업에서도 실무형 인재를 원하고 있고 이 상황에 맞게끔 전문계 고등학교의 그 채용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012년 채용시장 전망과 트렌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를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굿바이 스펙입니다. 이거는 조금 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뭐 정말 단군 일의 최대 스펙이라고 하는 바로 그 그렇죠. 시점에 와 있는데 네. 여기서 굿바이 스펙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 당분도 이 정도 스펙은 없었을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예. 그런데 이 와중에 굿바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는 누구나 똑같이 준비하는 그런 스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는 기업이나 직군에 따라서 스펙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고객과 만나는 접점에서 필요한 대처 능력이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서비스 쪽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제조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이나 품질 관리와 관련돼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스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직군에 따라서 그에 맞는 스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뽑는 데서 진짜 스펙을 굿바이 해야 되는 건데 맞아요. 기업에서도 그런가요? 네. 기업 스스로도 이제 스펙 중심의 과거의 인재 선발을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스펙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스토리 중심으로 지원자의 실무 능력과 역량을 검증하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고요. 이 노력이 대변하는 것이 이제 학점이나 외국어 하한선 이상의 등급 평가를 지향하고 있고 자기소개서 질문이 다변화, 그다음에 구체화되고 있고 면접의 다양한 형태, 그다음에 인턴 사원 제도의 부활을 통해서 실무형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채용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윤호상 소장님 같은 일을 하려면 많은 분에게 도움을 주는 일인데 어떤 스펙을 갖춰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책으로 열심히 배울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실제로는 인사팀에서 실제 사람을 선발을 해본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정확한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급질문에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역시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순발력도 네. 아마 스펙으로 한번 덤으로 갖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가 외국어 점수입니다. 제가 제일 싫은 외국어 점수인데 네. 올해 외국어
반영 경향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우리 조지현 컨설턴트. 네, 아무리 스펙이 어떻게 뭐 이렇게 말이 나와도 네. 영어 점수에 대한 상황 평준화 경향은 뭐 지금 현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은 두산이나 작년에 이제 삼성이나 그 CJ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영어 점수 반영을 토익 스피킹에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토익이랑 토익 스피킹 둘 중 어느 것도 상관없다라는 그룹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토익 점수보다는 그 실무 영어 능력인 말하기 점수를 취득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토스죠? 네. 토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영어가 뭐 쓰는 거에서 말하는 거로 옮겨지긴 했지만 여전히 맞아요.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스펙이 예전만큼은 아주 중요하진 않더라도 기업들이 더 중시하는 그런 무언가가 이제 생겼다는 건데요. 그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스펙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이상의 더 까다로운 스펙을 요구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스펙은 우리가 거기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결정하는 것이고요. 즉 기업들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턴 제도가 확산되는 이유도 바로 그 중에 하나일 테고요. 그래서 이러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펙 쌓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직무와 관련된 많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육식음화라든가 기획, 프레젠테이션, 서비스 매니저, 강사 이런 부분들이 자신이 지원하는 기업과 직군에서 요구하는 즉 기업이 요구하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들은 또 어떤 스펙들이 좀 더 보완되나 이런 거 한번 좀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우리 조지현 컨설턴트는 어떤 스펙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기업 정보에 대한 거를 좀 더 많이 알고 싶고요. 기업 그리고 정보요? 뭐 인사 담당자 분들과의 뭐 이렇게 정보 교류 이런 것들이 좀 더 제 스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장양원 실장님은 어때요? 제가 좀 더 스펙을 갖춘다면 어떤 걸 가지고 싶습니까? 우리 네. 전문가분들 얼마나 이 질문이 황당하실까요? 예, 그렇죠. 황당하시죠. 네. 예. 아무래도 저는 여러 가지 경험적인 부분을 더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나 아니면 인사 담당자 분들에 있어서 분야분들이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경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건 씨, 맞아요. 저한테 자꾸 등 좀 보이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이런 등을 이렇게. 보이는 이런 점 스펙을 자꾸 제가 뒤통수만 보잖아요. 네, 저는 이런 점을 좀 보완해야 돼요. 네, 예. 근데 그냥 우발적으로 던지신 질문 같지만 네. 이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맞아요. 있다는 걸 보면 네. 스펙 쌓기는 어쩌면 좀 평생을 가져가야 돼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건 씨는 뭐 부족한 게 많으시잖아요. 저는 일단 상훈 씨한테 이제 등을 잘하셔야 보인다는 되고. 이런 단점, 그러니까요. 그리고 영어가 좀 네. 약하다는 거. 그리고 자꾸 네. 사심 있게 일을 하신다는 거. 저는요, 어쨌든 네. 간에 네네. 이분들이 이렇게 채워야 될 점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인간적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완벽하면 얼마나 로봇이지, 로봇 그게. 사람입니까? 네. 네. 자, 이쯤에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스펙, 예전에 이제 스펙 중심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일단은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직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미리 좀 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직무에 필요할까요? 대한 이해와 경험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글로 배운 그런 직무 능력의 이해가 아니라 직접 교육 과정이나 자격 취득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직군에 대한 이해들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 제도가 확대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고요. 이러한 인턴 경험이 단순히 뭐 글로 배웠던 부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턴 경험을 통해서 산업 간의 그리고 또 직무 간의 유기적인 관계나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큰 시야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말씀도 예쁘게 너무 참 잘하시고. 네. 자, 2012년 취업시장 트렌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올드루키의 약진입니다. 올해도 이제 계속 되겠다는 그런 예. 전망인데요. 예, 작년에 계속 이제 주요 키워드였죠. 맞습니다. 일단 올드하고 루키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네. 네,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죠. 예, 올드루키는 취업난으로 인해서 이제 원하는 곳에 바로 입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다른 문턱이 낮은 곳에 입사해서 경력을 쌓은 후 더 나은 조건으로 옮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제 이 올드루키의 경우는 다른 신입사원에 비해서 나이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올드루키의 강세 때문에 신입사원 연령이 남자는 30세, 여자는 27살 정도로 많이 올라간 상태지만 신입사원보다는 오히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업무나 해당 직무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는 강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이나 임금 부분에서도 추가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오히려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네, 오늘 사실 뭐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있어요. 제가 바로 올드루키입니다. 왜냐면은 네.
제가 방송을 오래 했거든요, 나름대로. 아, 네. 근데 아직도 저를 많이 몰라주세요. 아.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저한테 딱 맞는 그 언어가 아닌가,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올드 루키. 신선하면서도 오래됐고. 어떻습니까? 네. 상은 씨한테 어때요? 그냥 올드 루키는 잘 모르겠고 그냥 올드는 맞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올드 루키에서 기업들이 이렇게 선호를 그냥 한다면 올드군요, 저는. 예. 네, 취업 경력이 없는 신입들한테는 오히려 좀 불리한 것이 아닌가 예, 이런 목소리도 나올 것 같거든요. 예, 네. 상당히 많이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네. 즉 경력직 비중은 많이 늘어나는데 신입직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또 하나의 어떤 테마를 보더라도 최근에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조건만 좋으면 맞아요. 자주 옮긴다라는 그런 풍토가 또 고용시장에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대비해서 신입직인 경우에는 결국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자신이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열정, 맞아요. 그리고 직무에 관한 자기의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런 직무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뭐 실무 경력이 없는 신입 사원들한테 뭐 다양한 경험을 하면 좋겠지만 이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경험을 좀 다양하게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거 이외에 현장 실습이나 프로젝트, 아르바이트 등의 경험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험조차도 없다면 본인 스스로가 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경험, 굳이 직무와 연관이 안 되더라도 네. 이런 경험을 찾아서 좀 집중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일단 뭐 동일 직군에서의 아르바이트나 인턴십 경험 뭐 쌓을 수 있으시다면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맞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일단 대기업에만 우리가 눈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나라엔 정말 그 세계 뭐 시장 점유율 1, 2위 하는 정말 좋은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소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런 업체를 좀 눈여겨 보시고 진입하시는 거 그거를 저는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수많은 올드 루키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네. 자, 지금까지 2012년을 움직일 채용시장 전망과 트렌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 취업 전략을 짜는데 여러분들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취업엔 설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는 올해 채용 전망과 트렌드 지금 살펴봤잖아요. 여기에 딱 맞는 그런 취업 전략을 세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좁은 취업문도 뚫을 수 있는 다양한 해법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2부도 놓치지 마시고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